300억 정도가 되려면 내적으로 꽤 단단해진 상태야. 뭐 이 정도면 뭐 주위에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1년 전에 순자산 300억이 되면 풍요병이 걸린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 관심이 최근에 많아져서 그거에 2탄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 시작으로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300억을 넘으면 소비는 사라지고 창조와 능력 증명의 욕망이 생긴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순자산 300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좀 낯선 수치예요, 사실. 맞아. 일단 창조라고 하면 이거야. 그분이 생각하는 거와 내가 말하는 게 틀림이 없을 거야. 똑같을 거야. 창조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없는 걸 만든다는 거잖아. 근데 정말 창조, 뭐 예를 들어서 종교에서 말하는 창조는 생명을 만들고 뭐 이런 거잖아. 물론 사업가가 생각하는 창조도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세상에 없던 서비스나 상품이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주를 간다. 그러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다. 물론 전기차라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니야. 그 전에 전기차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전기차는 이게 새로운 거야?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전기차나 디자인적인 거나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기차라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가 새로워? 여러 가지 의미로 새로운데,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차를 만든 이유가 지구에서 타려고 만든 게 아니라 화성을 갔을 때 거기서 타기 위해서 휘발유까지 다 옮기긴 힘드니까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전기차인 거야. 애초에 개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새롭게 만든 또 하나가 있지. 그 전에 전기차가 많았어. 이 사람은 그 전기차를 세계적으로 상용화시켰어. 보편화시켰다고. 그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완전 새로운 일이지. 여기저기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게끔 한 시발점을 만들었잖아. 사업상에 이거는 창조야.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들, 자동차든 AI든 로봇든 뭐든 이런 것들 다 누군가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 누군가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이 만들었냐, 거기에 같이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완전히 달라. 한 사람, 이 사람이 마음 먹고 하겠다고 했을 때 합류한 거랑 처음에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 이 사람은 대부분 쉬운 말로 도라이라고 얘기를 듣고 말이 안 된다, 정신 나갔다, 그게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되고 그걸 이겨내고 만들어야 이 상황을 만들게 돼. 예를 들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도 엄청 욕먹었어.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아주 대대적으로 욕을 먹고 비난받았어.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 그 당시에 미국의 뉴욕 무슨 신문에 이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한 부분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비난했는데, 포드가 자동차를 이렇게 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차 한 대 만드는데 기차 열량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기차는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이동시키는데 이건 몇 명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 요즘 말로 하면 까는 소리가 많았던 거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포드의 자서전에는 그 내용이 써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기차보다 차가 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했던 거야. 다들 욕할 때. 이거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쉬워? 이게 창조야. 이 창조가 인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대단한 것들도 있지만 사업상에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런 영역들도 엄청 많아. 예를 들면 인터넷을 처음 누군가 만들었어. 그 와중에 인터넷 쇼핑을 누군가 만들었어. 이거 다 새로운 거야. 그 뒤에 만들어진 게 또 택배 시스템을 누군가가 만들었어. 그리고 당일 배송을 만들었어. 새벽 배송을 누군가 만들었어. 그로 인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이미 기존의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생각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을 더 적은 비용으로 지금의 서비스를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것. 그게 사업가들이 말하는 창조야. 예를 들면 이 의자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기능이 좋고 오래가고 편하고 근데 가격은 반값이야. 그런 건 세상에 없었어. 근데 누군가 만들어. 그것도 창조란 말이야. 상품을 만드는 것도. 그 의지가 생기는 거지.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돈을 벌기도 해. 그렇게 했을 때 노력으로 끝나기도 해.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걸 원해.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일을 세상에서 구현하고 싶어 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는 끝났어. 사실 끝난 건 아니야. 사실 끝난 건 아닌데 끝났다고 치고, 그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한 걸 세상에 구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 이걸 하기 전의 상태가 풍요병이야.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 근데 사업가의 머리는 이 기본 프로세스가 그렇게 탑재가 돼 있어. 그래서 뭘 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 저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가 본인이 했던 업이든 아니든 무슨 분야에서든 그런 생각들이 들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공존하거든. 그걸 하면 내가 어려움과 불편과 이런 것들이 있고 고단과 역경과 저거 있고 막 이런 생각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까 말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풍요병인 상태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아무 생각 없이 지내기는 사실 좀 어려워. 이게 이제 창조인 거야. 카메라 누가 만들었어? 누가 렌즈 만들었어? 누군가가 만들었어. 이 전에 디지털 카메라 전에 카메라 있었고 그 전에도 완전 초기 모델의 카메라 누군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초기 모델의 카메라 누가 만들었고 다음 단계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 단계 계속 누군가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 예전에 카메라는 그냥 사진, 그 다음에 영상의 시대가 됐고 영상을 이제는 유튜브의 시대가 됐고 누가 만들었잖아. 이게 다 창조야. 그걸 하면서 가슴 뛰는 거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 30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기까지는 이미 능력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능력 증명을 또 얘기를 하는 건가요? 능력 증명이 됐지. 300억까지의 능력 증명. 그 윗단계의 능력 증명, 그 위라는 게 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고 그 위로 올라가면 삼각함수 루트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 근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100점을 맞았어. 만족했어. 난 능력 증명이 됐어. 끝나? 그 다음이 또 있잖아. 그 내년에 시험 있고 내년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의 시험이 계속 있잖아. 그러니까 능력 증명은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단계에서 멈춰도 된다. 예를 들면 난 중학교 1학년에서 멈춰서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난 멈추고 싶어. 더 이상 안 배워. 난 중학교 1학년 수학이면 난 됐어. 근데 세상에서는 자산이 한 300억 정도 되면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웬만한 부분에서 본인이 내가 이 정도 능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는 영역을 만나기가 어려워. 일상 영역에서는. 그럼 일상 영역이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사는 영역에서 크게 자존심이 상하거나 불편함을 겪거나 이런 일이 잘 없지. 아니 근데 300억 정도 되면은 이 정도면 됐다. 좀 음.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맞아. 맞는데 그거는 돈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래. 돈을 목표로 하고 내 일상을 편안하게 살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면 맞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대한민국 인구에서 세계 인구에서 몇 퍼센트 되나 이렇게 따져버리면 그건 비율로는 엄청 작지만 사람의 수로는 무시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업을 했던 1세대 창업가들 너무너무 많고 지금도 돈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그 영역이 이제 자아 실현과 능력 증명. 내가 생각한 것을 구현한다. 그 구현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편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추구 방향이라면 돈이 얼마가 끝은 아니거든. 그게 재밌는 거야. 누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누릴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의 상황을 만들려는 거야. 이거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그 정도가 됐을 때 뭔가 창조한다거나 능력을 증명한다는 거는 이것과는 또 다른 영역의 얘기지. 300억까지의 증명이 끝났고 500억, 1000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300억에는 창조와 능력 증명, 1000억대는 또 다른 개념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그 정도가 되면 금액에 물론 목표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한 거를 어느 정도까지 구현하느냐가 추구 방향이 돼. 잘 생각해봐.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이렇게 돌아간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생겼어. 카카오톡이 무료 메신저였어. 그러다가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 빠질 수 없는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어. 그 안에서 사람의 모든 생활을 하게끔 하고 싶어져.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내 서비스 안에 넣고 싶어져.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영역에서 1등 하는 거 첫 번째. 근데 그 영역이라는 게 작은 카테고리에서의 1등, 그 다음 그 카테고리를 넓혀서의 1등,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인접 산업 분야까지에서의 1등, 그 다음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완전 1등,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몇 등, 그리고 그 세계에서 몇 등이 됐을 땐 또 그 인접 사업 영역에서 또 확장. 이렇게를 추구해. 땅 따먹기처럼.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어.
경제 게임에서 내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건 뻔하단 말이야. 1년에 사업에 투자 아니면 뭔가 어떤 거에 투자를 빼고 본인의 그냥 소비 활동으로만 쓴다고 치면 한 사람 기준으로 뭐 많이 써도 100억 쓰기 힘들지. 정말 많이 써도 소비 활동으로 차를 매달 한 대씩 사진 않단 말이야. 정말 많이 쓴다고 해도 100억을 넘기는 어렵단 말이야. 투자 빼고. 솔직히 말하면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10억 넘기도 좀 어려워. 그러면 그 다음은 뭐야? 이거를 1년에 그 정도 소득을 훌쩍 넘게 벌면 써도 돈이 느는 상태야. 그럼 내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 영역은 그냥 이미 끝났어.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한 걸 구현하고 이 재미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될까? 근데 그렇게 됐어. 한 번에 되는 일이 없거든? 진통이 막 있어. 그러다 나서 됐어. 그때 그 희열, 즐거움, 행복감. 결국에는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채워지면 내 분야에서 1등, 그리고 그 점점 옆으로 확장돼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소장님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똑같은 마인드신 당연하지. 거죠? 그것 때문에 강남빌딩 가격 대사전을 만든 거야.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래서 만든 거야. 내가 이 시장의 확실한 기준을 내가 세우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도 있고 이 시장의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하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면 적어도 한 기준을 가지고 건물 가격을 평가한 거라서 그걸 보고 나면 건물 가격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기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지금은 그거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게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하든 누가 하든 다 똑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280억이라고 누군가가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주한테 280억 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팔아요?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AI로 아무리 분석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정확하게 그 건물 가격을 산정한다고 해도 그거는 실제 시장이랑 이 뭐 분석하는 시장이랑 부동산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건물주가 난 싫은데 하면 끝이에요. 그럼 적정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가격 대사전도 이제 소장님 기준으로 이제 그 건물을 보는 시야로 이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나도 건물 갖고 있고 나도 건물 보고 있는데 그 가격이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강남빌딩 가격 평가받기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 들어가셔서 그걸 신청하시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300억 자산가들은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풍요병이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풍요병이다 라고 자각을 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그거를 벗어나려고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아. 예를 들면 그 정도가 달성이 됐어. 그럼 달성이 된다는 거는 0원에서 300이 딱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없다가 300이 딱 됐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점점 가서 30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쯤 되니까 뒤를 한번 보니까 많이 올라왔는데 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리고 물론 요즘에 코인이나 다른 투자를 통해서 뭐 몇십억이었다가 갑자기 300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 과정도 몇십이었다가 300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떨어졌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300억 정도가 되려면 내적으로 꽤 단단해진 상태야. 그래서 웬만한 걸 봐도 잘 흔들리진 않아.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주위에 나보다 더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위에 나보다 잘 나가는 분들 많아.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과 어울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말로 돈 많은 사람 많지 실제 오픈해서 그 정도 있는 사람 극히 드물어. 말로만 대부분이지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정도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면 주위에 비슷한 정도의 사람이 거의 없어. 그게 주위에 없다는 거는 나랑 아는 사람 중에 있는데요 요거가 아니라 진짜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주위에 말할 사람이 없어. 내 고민과 생각과 이 허함과 심심함과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럴 거면 왜 살지? 물론 그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창조나 자기 능력 증명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김연아가 아사다 마오랑 엄청 경쟁을 했었잖아. 근데 경쟁이 끝날 때였나 은퇴를 할 때 둘이 막 안고 막 울고 막 그랬었잖아. 그 둘만 알아.
말을 안 해도, 말이 안 통해도 내가 한 거 너도 했지. 너가 한 거 나도 했어. 힘들었지. 그 말을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야. 야, 이제 우리 이제 끝났어. 제3자가 봤을 때 그 둘이 알고 있다는 거를 느끼니까. 근데 이 정도가 되면 이거를 주위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해. 말하면 배부른 소리 되고, 말하면 이거 뭐야 얘. 가족은 괜찮지 않겠어? 가족도 똑같아. 만약에 그랬으면 그때 김연아가 가족 붙들고 울었을 거야. 그 과정을 직접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국토대장정에서 끝나면 막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막 그걸 느끼잖아. 근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어? 엄마 아빠는 몰라. 그래 고생했지.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직접 해본 사람들이 없어서 말을 나눌 데가 없는 거야. 부모님이 그 정도 자산을 쌓아봤다면 100% 공감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공감할 수가 없어. 더 괴리감을 느껴. 예를 들어서 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본인이 잘 됐어. 여기는 대화가 더 안 통해. 완전히 안 통해. 아예 얘기를 안 하게 돼. 내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분이 얘기한 게 있었는데 그 분이 집이 되게 어려웠었대. 해줄 얘기가 진짜 오늘 너무너무 많은데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굴을 따러 가자고 해서 굴을 따러 다녔었대. 근데 집이 되게 어렵고 빚도 있고 막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이거 굴을 따서 나가서 파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몇 번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근데 왜 굴을 따러 오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굴을 이렇게 따고 있는 순간에는 모든 걸 잊어버릴 수 있어서라고 했대. 그래서 그분이 중학생일 때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빠 말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 그 어려움을 회피하는 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직접 해결을 하고 일을 해서 뭔가 그거를 점점 나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걸 그냥 잊고 있는 거인 거잖아.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걸 동조했다면 그분이 지금처럼 잘 되지 않았을 거야. 지금 잘 되고 있는 분이거든. 그거나 똑같아. 생각이 완전 달라. 하나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어. 축하는 해줄 수 있어. 진짜 제대로 된 축하는 그걸 해본 사람이 해주는 축하야. 몰라. 절대 몰라. 최근에 내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뭐 하여간 또 부동산을 뭔가를 사게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디테일하게 축하를 했어. 야, 그 부동산 주인으로서 계약하는 그 기분 이러이러하지 그랬더니 맞아요 형님 어쩌고 막 그 얘기를 한참 했어. 형님처럼 이렇게 축하해 주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너무 자기도 좋대. 나도 좋아. 너 그렇게 잘 돼서.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 안 해본 사람은 몰라. 돈을 많이 벌어서 부동산을 샀어. 제3자가 보기엔 아니, 돈 많으니까 샀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부동산을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건물을 살 때 그 감정이 엄청나. 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여기에서 이 결정을 하는구나.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흘러.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 것에 많은 돈, 몇억,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그 결정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 부담감 이런 것들 이 집약돼 있는 결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게 내가 샀다고 하더라도 내 거 같지 않단 말이야. 뭔가 얼떨떨하고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또 가. 근데 조금 지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막 만족감이 들고 행복하고 막 좋단 말이야. 이 기간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은 해본 사람 말고 3자가 봤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작가가 그걸 쓴다고 해도 해보지 않은 작가가 그걸 쓰는 거는 그 포인트를 몰라. 알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전에 뭐 300억 풍요병 얘기했던 것들, 그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은 그냥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냐. 두 번째, 나도 300억 벌어보고 싶다. 세 번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여긴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라고 믿지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노력을 다할 생각도 없으니까. 두 번째, 희망이 있죠. 난 해보겠다. 부럽다. 노력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은 내 상황이 이거구나. 적어도 본인 상황을 자각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지는 어떻게 나아가 볼까에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의 영상은 그분들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했던 얘기나 오늘 지금 하는 얘기나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단어 말할 때 움찔움찔 할 거예요. 소름이 돋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랬어, 내가. 과거에 내가 그랬어. 를 막 체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볼까라고 적어도 생각할 거고 그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는 선배, 뭐 아니면 아는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또 본인이 지금까지 왔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영상의 의미예요, 그냥. 나는 사실 뭐 역대로 막 그런 사업을 크게 했던 분들 이런 거에 늘 관심 있고 그런 걸 본단 말이야. 오늘도 본 게 록펠러가 역대 최고의 부자야.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야. 근데 그 사람도 무일푼이었어. 진짜 뭐 지금 말로 하면 편의점에서 알바부터 시작한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 또 그때는 시대가 달랐고 그 사람은 뭐 아까 말한 그 세 번째 영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가게 될 건지는 알게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 상담 왔던 분 중에 그분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그런 학원도 막 다니고 노력을 했는데 자기는 노래는 어느 정도 되는데 정말 잘하는 정도도 아니고 비주얼도 그 정도가 아니어서 이제 이리로 가기는 힘들겠다 판단을 내리고 고시원에 그때 살았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럼 나는 그래도 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 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편의점을 인수하고 편의점을 2개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 무일푼으로. 자본이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영역이야. 우리 부모님도 무일푼으로 시작했었고 정말 무일푼. 이 친구도 무일푼으로 시작했어. 알바비를 벌어서 모아서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영역. 이렇게 해도 물론 됩니다. 알바를 어디서 할지부터 선택했어. 자기가 생각할 때 일단 편의점을 하려면 편의점에 담배 판매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매번 오는 사람들이 단골이 확보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온 김에 뭘 사니까 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알바로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야. 알바면 편의점에 담배 판매권 있으면 손님 많이 와서 귀찮겠네 라고 생각하겠지. 아까 말한 세 번째. 이 사람은 두 번째였던 거지. 두 번째, 사장님이 바쁘거나 아니면 그 가게에 소홀한 사람의 가게에서 본인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떤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 편의점은 골목에 있었고 이렇게 2개가 마주보고 있었는데 여기엔 담배 판매권이 있었고 여기는 없었어. 그래서 여기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야. DP도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물건도 좀 그 앞에 진열도 좀 해놓고 근데 그렇게도 좀 하면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 편의점의 주인은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를 했었대. 그래서 여기 신경을 별로 못 썼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본전이었나 마이너스였나 뭐 좀 그런 상태였어.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이분은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잘 될 수 있는 요소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로 잘 될 만한 요소가 있다 생각하는 찰나에 사장님이 나 이거 너무 하기 힘든데 네가 이거 사라. 사장님 저 돈이 없어요. 돈 빌려서라도 사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가게에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야? 권리금을 안 받았단나? 그리고 보증금은 벌어서 갚기로 가게를 넘겨받게 됐어. 아니 그것까지 설계를 한 거예요? 설계를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렴풋이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 편의점을 인수하게 됐고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그 뒤로 해서 여기가 실제로 잘 됐고 여기서 번 돈으로 편의점을 하나 더 하게 됐어. 지금 몇 개까지 더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건 특별한 경우잖아요. 맞아요. 특별한 경우예요. 여긴 특별한 경우인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겠냐 안 되겠냐는 본인 선택이지 누가 뭐 누칼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분은 2번을 선택해서 1번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2번 한다고 무조건 1번 돼요? 그런 멍청한 소리는 듣고 싶지도 않아요. 3번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2번은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2번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 편함 계속 있어야 돼요. 소장님은 이제 이 풍요병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아시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그런 기간을 나도 겪어봤고 근데 얘 이렇게 그러니까 삼자가 보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보면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300억이라는 거를 버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투자를 해서 버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해서 버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엑시트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업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그 자기가
뭐 스톡 옵션으로 받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엑시트를 했으면 300억으로 그냥 끝. 300억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회사에서 뭐 스톡 옵션으로 받았어. 300억 플러스 매달 급여인 상태. 투자로 벌었어. 300억이 됐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업으로 벌었어. 300억을 벌었는데 매달 얼마씩 더 쌓이고 있어. 이 경우의 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풍요병에 걸렸어도 자산은 계속 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야. 일을 해. 일을 하는데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지. 내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풍요병에서 겪는 상황인 거야. 일이 재미없고 매일 루틴하게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귀찮고 지겹고 뭐 굳이 나가야 되나 뭐 더 번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영역. 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투자를 한다고 치면 300억을 만들었어. 그럼 모든 걸 다 팔고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그 아까 말한 요 그냥 300억 엑시트한 경우와 똑같아지는 거지. 투자를 하고 300억 정도 됐으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본인 목표치를 달성하면 과거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300억이 됐는데 200억을 한 군데에 막 넣기가 어려워. 분산 투자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추구한단 말이야. 여기는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돼. 당연히 정신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정신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 풍요병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그거를 좀 더 방어적으로 하지. 뭔가 확장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스톡 옵션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회사 일이 무의미해지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매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해. 그럼 이제 그냥 모든 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30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는 풍요병에 걸리면 좀 꽤 가지. 물론 여기서도 꽤 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 6개월, 1년 갈 수도 있고 아예 길어져 버리면 그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이 쭉 가기도 해. 근데 이제 풍요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연령대에 따라 그게 조금씩 다르지. 60대가 넘어서 뭐 50대 중후반에 걸렸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인생이 그냥 쭉 가기도 해. 뭔가 새로운 걸 벌리고 싶지 않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든. 뭔가 더 진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단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거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지. 1세대 창업가들은 다 그랬어. 그럼 아까 질문은 약간 자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자산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나의 발전, 성장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그럼. 되는 거네요. 인간 욕구 몇 단계 그게 있거든. 맨 밑에 이제 의식 주고 맨 위에 자아 실현이란 말이야. 자아 실현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종교 서적을 보고 막 깨달음 막 명상을 해야지만 자아 실현이 아니란 말이야.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뭐 되고 싶은 사람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의 자아 실현은 오늘 말한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그게 됐을 때 끝나냐? 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목표 설정과 과정, 또 설정과 과정. 물론 과정에는 기쁨, 슬픔, 즐거움, 행복감, 만족감,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게 인생인 거잖아요. 이게 쭉 이어져서 인생이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한번 달성하고 그냥 그걸 못 느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여기 좀 높은데 하면서 난 여기 그냥 있어야지. 3번 아까 얘기했죠. 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그냥 인생인 거잖아요. 뭐 300억이면 끝이야, 500억이면 끝이야, 1000억이면 끝이야, 1조면 끝이야. 끝은 없다니까요. 죽어야 끝이에요. 돈으로 끝이라는 건 없어요. 건강에도 끝은 없잖아요. 그 끝이 없는 게 그냥 진리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죠. 뭐 몇백억이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을 왜 그렇게 바라봐야 돼? 얘는 그냥 경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제일 욕심꾸러기 워렌 버핏이라고 있다며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맞아. 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잖아요.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괴리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과 내가 행동과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걸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댓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0대에 800억 자산을 가진 분이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가 됐다. 풍요병이라는 말 정말 공감한다. 이 감정은 경험해본 사람만 압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